주식시장의 인싸가 되는 길,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 자,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톰과 제리, 그리고 스파이크의 조화. 스파이크는 뭔가요? 톰과 제리 나오는 강아지 있어요. 아세요?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좀 불안합니다. 왜요? 김민수 대표한테 수없이 방송을 했지만 네. 이렇게 서로 보호막 없이 가드 없이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오늘 아마 뭔가 일이 좀 벌어질 네. 가능성도. 자료 좀 바꿔주세요. 진짜요? 앵커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창과 방패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순서대로 우리 전문가님도 호명을 하지만 그 순서에 전혀 개념치 마시고 스스로의 분량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말 열띤 토론으로 상당히 서로 다른 시각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전개해 주셔서 내부자들 저희 시작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여의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자, 전 세계 최초 주식 라이브 단체 톡쇼.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부자들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또 좋습니다. 어제 저희 미리 만도를 한번 봤었죠. 그런데 애플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한국 부품기업이 애플의 개발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LG그룹주들도 오른 것일까요? 저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함께 봤는데 만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애플카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녹여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LG이노텍과 만도 그리고 애플카와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자, 여쭤봤습니다. 자, 먼저 이성웅 이사께서는 센서 DCU,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전장 부품 확대, 차영주 소장께서는 애플카는 허상이다. 어떤 내용? 믿지 말자 애플카. 믿지 말자. 저는 프랭카드 하나 내걸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다 이렇게 아니요, 저는 이렇게 머리에다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저는 첫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G 엔솔이 공식적으로 북미 고객사에게 제품을 납품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건 이제 테슬라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우리를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러면 그렇죠. 테슬라라는 거대 납품업체 LG 엔솔이 이런 것을 납품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왜 막겠습니까? 애플이 과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플랜카드를 걸려고 하냐면 제가 여태껏 봐온 애플은 어떠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보통 제품이 나오면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품을 사서 뜯어보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하죠. 근데 애플이 그전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저는 없었고요. 없죠. 예. 지금까지 애플 관련해서 제가 허상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려온 게 애플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나왔고요.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반짝하고 다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기사를 좀 띄워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슨 얘기죠? 소설인가요? 기사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것은 거의 소설에 가깝다.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해 주십시오. 네, 소설이지만 네. 팩트에 기반한 소설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소장님은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번 좀 싸우고 갑시다. 좀. 예. 환영합니다. 싸우는 거. 무섭습니다. 네.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 제가 진행을 할게요, 차라리. 예. 그래서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애플카는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만큼 앞으로 가는 대표적인 변화, 특히 이성웅 이사님이 DCU라는 표현을 쓸지 진짜 예. 몰랐습니다. 예. 기사에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아, 그래요? 기사에 네. 나와 있는 거 이사님 나와 쓰신 있어요. 건데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예, 자, 창과 방패. 어디가 창이고 어디가 방패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앞으로 지금 나아갈 때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계속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 DCU도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개별적인 OS도 맞고, 즉 전기차도 스마트폰이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금 너 갤럭시 써? 그러면 너 구글이네. 예. 또 애플 써? 너 iOS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아마 앞으로 이런 쪽이 정착이 되면서 예. 그중에 하나 또 중요하게 작용할 이제 DCU를 비롯해서 나오고는 여러 가지 변화가 앞으로 자율주행,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냥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지금 운전하는 전기차인데 네.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변화 첫 번째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예. 쪽으로 나왔을 때 애플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변하는 국면 쪽으로 봤었을 때 애플카도 어차피 전기차와 다음에 나오는 뭐 자율주행차를 다 같이 결합시키겠다고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애플카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이 전장 부품 그리고 또 어떤 확대가 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쪽에 맞는 기업들 찾자.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강조하시는데 네. 김민수 대표의 꿈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율주행차 나오면 제일 먼저 사겠답니다. 사야죠. 그 안에서 게임하려고. 지금도 반자율주행차입니다. 차소장? 네. 네, 좋아요. 애플카 자체에 어떤 집착을 하지 말고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는 어떤 스텝을 밟고 있는 단계에서 주식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자라는 말씀으로 너무나 정리를 제가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어자찬 저도- 방송인가요? 제가 두 분 나오시면 저도 좀 이렇게 돼요. 자, 이성희사님, 센서 DCU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사화는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이 단어를 넣은 이유 자체가 그 애플카가 그 뉴스를 통해서 얘기를 한 포인트가 센서 DCU예요. 이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자율주행 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운행과 관련해서는 배터리 효율이 약 40% 이상 더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구간에서는 그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뭐 통합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부분이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로 LG전자가 이번에 특허의 매출 일회성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거는 분기 보고서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 뭐 이익이든지 아니면 뭐 특허 부분이라든지 그게 해외양으로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과 LG 이노텍의 이 관련된 그 DCU 사업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게 만도고, 뭐 만도에 납품을 하는 게 이제 MC넥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 센서 DCU 부분을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예.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협력사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죠. 네, 이게 정해져서 나와야 아는데 분명히 주가는 기대감으로 반응을 하는 단계고요. 예. 이 반응을 하는 단계에서 뭐 납품의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 보니 이제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군안에서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납품의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혼자 머리로 뭐 소설도 써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랄까요? 합리적인 상상이랄까요? 합리적인 추측으로 투자를 해도 네네. 괜찮은 겁니까? 네. 그게 그 주관적인 것 같아요. 주관적인 부분인데 주가가 만약에 가능성으로 없는 거를 이걸 빠르게 반영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그 현재 주가 수준이 뭐 실적이라든지 뭐 성장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하는 단계에서 뭐 이런 꿈과 희망까지 같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거겠죠. 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사님 아이디어 전 적극 추천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모든 그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100% 나의 어떤 신념과 소설에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잘 팔리기 때문에 현대차가 간다. 그것도 내가 잘 팔릴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감이죠. 이건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저는 이사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이게 물론 애플카 이슈를 좀 떠나서 애플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애플과 이슈를 갖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 스스로 자를 수가 있죠. 이건 내가 주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않고 야 남들이 애플카 되니까 사자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되는가 확인할 때까지 주가는 빠지고 매도를 못합니다. 네. 따라서 주관적인 것에 대한 어떤 소설에 대해서 투자하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저는 이사님의 어떤 아이디어에 적극 적극 동참합니다. 저희 증권 광장 시청자분들 실력이 아주 높으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적이 제일 좋은 거에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지. 근데 삼성전자 신저가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고 지금 애플이 원하는 DCU 제조하는 데가 실제로 만도 자회사뿐이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다. 혹은 기대 심리로 돈 버냐? 그건 허상일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게 예. 실적이 좋다고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거는 너무 이게 아주 러프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제와 연결해서 그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는 논외고요. 삼성전자의 주식 스타일과 저희가 현재 비추어 보는 뭐 애플카 이슈로 인한 이 부분의 주가를 비추어 보는 시각 자체는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그 점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뭐 DCU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애플카는 뭐 스펙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언제나 기사에서 뭐 이 부분을 다뤘을 때 가능성으로 LG전자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도 했고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정해진 건 없으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주식에 대입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거는 뭐 공부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제는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LG 그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서 LG 그룹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은 또 여기에 애플카 이슈가 더해져서 상승 탄력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그 내부자들 시작하면서 LG 전자도 받고 만도도 받고 미리미리 좀 이슈를 선점하면서 수익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오늘 만도와 LG 이노텍을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구체적으로 종목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자, 없으면 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LG이노텍과 만도, 이 애플카 이슈 혹은 관련 요즘 계속해서 회자되는 이슈로 어떤 주식이 더 매력이 있을까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자, LG이노텍과 만도. 저희 이성홍 이사께서는 상대적 강세, 김민수 대표께서는 만도, 차영주 소장께서는 LG 이노텍을 꼽아주셨는데, 자, 이 답을 주실 때 어떤 논리로 접근하셨습니까? 저는 LG이노텍은 우리가 이제 애플카를 걷어내더라도 이거는 정말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 쭉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LG이노텍이 애플과 거론될 때마다 항상 이제 거론됐던 건데 저는 그거는 뭐 플러스 알파다. 되면 정말 LG이노텍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LG이노텍 먹고 살 거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지금 계속 썼습니다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눈이 필요하죠. 눈이 필요하면 수많은 센서가 필요하고요. 지금 벌써 제 휴대폰도 카메라가 세 대예요. 이게 처음에 벌써 하나였었잖아요. 지금 이제 4대까지 달리지 않습니까? 좋은 거 쓰시는군요. 두 개인데. 이거 사놓고 게임 안 한다고 김민수 대표한테 맨날 구박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건 시대의 변화죠. 시대 변화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만도라든지 볼보 트럭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것들 보면 사이드 미러 벌써 없어졌어요. 거기 다 카메라가 달리고 안에 디스플레이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경우 사각지대가 심하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나간다라는 거. 따라서 저는 만도가 갖고 있는 어떤 부품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역시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제 그래도 안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노텍에 한 표를 좀 더 주고 싶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요 이제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이노텍이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노텍이지라는 의견들이 있고 만도를 몇 개월 물려서 나왔더니 이제 또 애플카 이슈. 애플카 이슈가 아니죠. 만도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LG이노텍은 많이 이러면 표현 안 되지. 많이 재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직 그래서 장을 담그는 시기입니다. 뭐 벌써 우려 먹었다고. 계속 담가 보세요. 네, 담글 겁니다. 네, 근데 담그긴 담그던데 예. 좀 신선한 게 좀 없죠. 신선한 쪽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만도가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도를 정확하게 보실 때 만도가 아니라 만도 헬라입니다. 지금 지분을 그러니까 물적 분할돼서 또 한번 통합시켜서 나온 회사를 가지고 또다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100% 인수하다 보니까 만도 헬라라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특히 지금 지난번 CES 2022에서 나왔었던 대표적인 차세대 ADAS, 아다스 맞나요? 네, 하여튼간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죠. 이게
이제 무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한테 운전시키고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네, 운전하시고 제가 검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ADAS라고 하는 쪽에서 네. 이제 성과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아마 앞으로 사업부와 함께 자율주행과 관련된 코드를 맞춰가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만도는 약간 내연기관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집니다.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고 만도 헬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만도의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 이쪽에서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총 전기차 시장의 한 1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 저희가 그렇게 크게 못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군요. 이런 게 더 부각을 받고 빛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직 만도가 상대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좀 둔한 모습들은 갖고 있는데 여전히 저력은 만도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성우 이사님. 네,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되게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차트상의 관점으로 아주 사기 좋은 자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도보다는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돼 있고요.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슈가 오늘 또 나왔잖아요. 네. 두 가지 이슈인데 예. 보완 투자긴 하지만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이제 투자 측면이 하나 예, 부각이 되는 엘라베마. 거고, 예, 보완 예. 투자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애플의 자율주행차 그렇죠. 이슈거든요. 예, 만도 같은 경우, 뭐 이노텍 같은 경우 둘 다 만약에 여기에서 현재 밸류를 놓고 본다면 뭐 애플카 이슈로 만약에 뭐 10% 20%더 상승을 해버리면 그때는 뭐 매도를 하고 보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상대적인 그 강세라고 한 게 그 이노텍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해서 편입하기 아주 좋은 구간. 그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는 그 없었던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이다 보니 각자 그런 장점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 이슈는 좀 짚고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애플카 이슈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나에 네.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찐수해주는 이성우 이사께서는 뭐 꼽아주지 않으셨고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3기 차은수 등이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김민수 대표님께 3기 어떤 투자 포인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애플카와 관련된 쪽이 아니라 항상 봤을 때 예. 이 회사는 앞서 소장님이 LG노텍 좋아하시면은 이거 픽하셔야죠. LG그룹과 밀접한 회사인데요. 아니 LG노텍 지금 저 차트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오늘의 컵이요. 오늘의 컵. 오늘의 컵. 네. 주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것도 재밌지 예, 않을까 커비드 핸들 기법을 쓰시거든요. 지금 이제 손잡이 끝나고 이제 손잡이 끝났습니다. 예. 아 차트상으로 매력 있습니까? 네, 매력 있습니다. 네. 컵이 잘 부서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종 부서지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3기는 바라보실 때 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다이캐스팅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아마 엔진 부품, 변속기 부품 쪽 진입을 만들고 있는데 LG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런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부품사 확대하겠다는 얘기 나오죠. 예. 당연히 수혜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게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외부를 싸는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딱 캐스팅하는 이런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지금까지 폭스바겐에만 벌써 들어가서 그 중에 폭스바겐 전기차 10대 중에 3대를 3기 거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경쟁력이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모터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또 전기차의 모터도 약간 이제 또 캐스팅으로 씌워야 되겠죠. 이런 쪽도 지금 LG 마그나에 납품하고 있는데 국내 최대 공급사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부각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기 EV 물적 분할한 회사죠. 이쪽에 배터리 사업부와 함께 연결되는 부분들은 이쪽도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희 김민수 대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분봉이 확 튀었어요. 약보합권에 있었는데 지금 1.45%까지 올랐습니다. 4,195
원입니다. 저희 그 증권광장 특히 내부자들에서 종목을 언급하면 이렇게 분봉이 굉장히 가파르게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금도 저희 3기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김민수 대표께서 언급하시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차트가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만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꼭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종목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닙니다. 저는 김민수 대표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저는 3기가 아까 나왔을 때 삼가한다는 그런 의미를 알았어요. 지금 종목을 생각 안 하고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종목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랑 좀 수준이 비슷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예, 종목 얘기 삼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애플카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서 조선주들의 흐름 좋지 않습니까? 국내 조선주가 1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백고동 소리가 들리는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는 이 내부자들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주, 백고동 울릴까요?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은 협상 진행 물량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전해진다라는 해석 가능할 것 같고 김민수 대표 조정시 매수 차영주 소장 기자재를 보자 의견입니다. 어떤 협상이 진행이 돼야 할까요? 세 분의 의견을 모두 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는데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협상 진행 물량이란 게 1분기 그 조선의 수주량이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그게 작년에 이제 진행됐던 부분이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수치가 좋게 나온 측면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선박의 수주 사이클 자체는 2년 이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한 2년 전이나 전년 대비해서 선박 수주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그런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선박 수주량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금액 기준으로는 24% 감소를 했거든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수주량은 감소하고 있지만은 그 수주에 대한 단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 지표로 비춰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뭐 신조 성과라든지 뭐 가깝게는 이 선박의 가격을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춰 생각해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상승을 했거든요. 딱 이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러면 이게 특정한 부분에서 그 특정 선박 같은 경우 뭐 가격이 비싼 선박이라든지 그게 많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LNG 선박이 많이 수주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선주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국면에서는 LNG 선박 쪽을 보는 게 수익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선행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점도 함께 염두를 두고 제가 뒤에 종목 말씀드릴 때 추가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주 투자할 하다라는 의견이신 거군요.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래요? 투자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하자는 의견을 주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시원하게 가야죠. 뭐 이것저것 따집니까? 그냥 백고동 울리는데 그냥 출발해야죠. 근데 의아한 거는 소장님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저는 왜 사사건건.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님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언제 좋아지지? 이거예요 지금. 왜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1부 끝나고 2부 중간에 광고 하나 틀고. 광고로 전락하셨어요. 광고까지 따오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이것저것 따지고 그렇게 보면은 주가 저만큼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투자 의견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지금 변화가 뭐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보다 먼저 이제 보통 보면은 실적 안 나올 때 사는 게 대표적인 중호 장대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항상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저퍼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충분히 나오고 있죠. 벌써 2년 전부터 수주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그때 받았던 조선 가격과 지금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따지게 되면 그것도 좀 수익이 안 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 효과와 함께 지금 최근에 또 상승했던 조선가지수와 반영돼서 움직이는 측면이 나오게 되면 아마 예상보다 뭐 분기 실적이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실적 변화가 과거 수준보다 개선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움직이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든든한 수주 배경들이 그리고 또 수주가 나와서 지금 나온 이제 또 장기 변화를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독은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배를 수주를 할 때 좀 배를 튕기면서 배가 배를 튕기네요. 네, 배를 튕기면서 수주를 받겠죠. 그만큼 왜 제배를 보세요? 막상 나와서 왜 제배를 보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네. 깜짝 이제 놀랐어요. 그 배를 튕기면서 제배를 보세요? 예. 그 배가 예. 당황스러워라. 예? 그러니까 좀 높은 가격으로 더 네, 받을 네.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의 분기별로 따지면서 언제 들어오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상으로는 조선주의 변화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다가 목이 메이셨습니다. 네. 조선주의 밝은 미래 좀 알아봐 달라. 예,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밸류에이션상 좋아진다. 고퍼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웅 이사도 차영주 소장께서도 제리와 톰과 스파이크께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하십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뭡니까? 일단 소장님? 첫 번째로 저는 그 원래 조선주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고 조선주 수익을 맞아요. 마찬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프리랜서 되면서 뭐 조선주로 좀 수익을 초반에 좀 많이 냈어요. 남들 조선주 안 볼 때 제가 이제 조선주를 좋아하기 그게 때문에 몇 년이었어요? 2018년이요. 오. 2018년도에 제가 조선주 가지고 한 30% 내서 뭔가 이렇게 했던 뭐 그런 그래서 경우 그게 프리랜서로 성공적으로 아니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제가 그 뒤로 작년부터 제가 조선주를 버렸습니다.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고, 전 삼성중공업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한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버렸냐라면 일단 뭐 이런 부분들도 보죠. 자, 현대중공업이 배를 수주하면 현대중공업 지주를 사야 됩니까? 현대중공업을 사야 됩니까? 대우조선을 해야 됩니까? 현대중공업을 사야 됩니까? 삼호중공업도 이제 상장한대요. 미포조선 있죠? 대우조선이랑 있죠? 현대중공업 계열사가 7개가 상장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 주주가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에 대한 중복 상장 얘기 계속 나오죠. 저는 일단 그래서 버렸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부분을 치고 지금 이제 이게 참 애매해진 게 뭐냐면 도크가 꽉 차 있고 수지가 밀려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중국 배 인도 못 지키죠. 인도 배 저 수에즈 운하에서 멈추면서 전 세계 광고 빵빵 때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배가 이제 꽃놀이패가 된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노트북에 이제 그 FM 가이드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2019년에 2,900억 흑자가 났고요. 2020년에 1,500억 흑자가 났습니다. 2021년에 1조 7천억 적자가 났어요. 이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주에서 인도까지 2, 3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2021년으로 하면 우리가 16년, 17년, 16년 수주 절벽으로 거의 수주를 못했어요. 2017년 저가 수주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약 700억 적자. 이거는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이거 지금 이제 백고동이 울린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에 거가 들어오는 거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2019년에 6천억 적자, 2020년에 1조 적자, 21년에 1조 3천억, 그 다음에 2022년에 2조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백고동과 이거는 상관없는데 특히 이 2022년 적자의 가장 큰 것은 저는 원유 시출선. FS라고 그런가요? 그거를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었다가 두 척을 결국 인도 못하고 떠안게 됐다가 얼마 전에 팔았죠. 네. 겨우 팔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리거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논제로 쳐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 수주 산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수주를 벌써 지금 이제 배를 만들고 2022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도쿄에서 한참 만들고 있는 배는 올해 수주한 배가 아닙니다. 빨라야 작년, 늦어도 재작년에 수주한 배들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수주를 했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졌죠? 원가 폭등했죠. 이거 가격은 고정이고요. 원가는 폭등했죠. 이 부담을 받는 거죠. 이 수익성을 지금 당장 수익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리포트들 나오는 거 보면 내년 하반기가 되면 지금 수주한 것들이 있고 신조가 올라가니까 반영이 돼서 흑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거듭되고 있는 이런 어떤 원가 부담이라든지 고정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뜻 손은 좀 안 나간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의 우려가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서 우려를 좀 전해주셨으니까 신중하게 조선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조선주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탑픽을 여쭤봤는데요. 탑픽을 통해서도 세 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삼성중공업, 김민수 대표 인화전공, 차영주 소장 한국화본을 꼽아주셨는데 그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이 네. 뭐랄까요? 강력 매수입니까? 아니면은 뭐 관심 가져봐도 좋다 정도의 톤입니까?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구간이고 하나의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예. 변수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주가는 여기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제 완전히 주가가 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뉴스. 예, 개인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긴 산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할 때도 되게 어려웠어요. 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특정 지표를 대입하기에도 주가와 연관해서 이게 한 발 빠르게 아니면 현재와 맞춰서 주가를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는 현재 주가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현재 주가 상에서 저는 그 원자력 산업의 발전이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 중심, 그 다음에 미국의 원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패권의 다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이 소형 모듈 원전을 뭐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게 그 배를 통해서 원전을 띄우는 그걸 이제 덴마크랑 함께 추진을 하거든요. 네. 이게 한 800메가와트급 되는데 800메가와트급이면 2010년 그리고 뭐 2010년 후반까지 해서 글로벌로 태양광 개발할 때 규모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이게 뭐 똑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도 수주받고 인식할 때까지 되게 기간이 긴데 새롭게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 해양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덴마크와 연관해서 수주가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이 원전이라는 사업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또 다른 요인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 인화공정, 그리고 차영주 소장께서는 한국화본. 전공입니다. 인화전공이요. 그렇죠. 인화전공입니다. 여러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인화전공. 인화전공 얘기를 듣고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 네, 대표님. 제가 보기엔 한국화본이 더 중요한데요. 네, 그러면 한국화본으로 양보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럼 받겠습니다. 한국화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전방 산업이 살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조선사들이 이익을 내고 못 내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조선사들은 이익이 나오면 어쨌든 배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수주를 받으면 설계하고요. 설계 과정이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발주를 줘야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자재업체들의 발주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이게 확인되지 않은 트리거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의 LNG가 지금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연가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 카본의 본행제죠. 본행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배에다 최대한 많이 실는 게 목표죠. 그걸 가스 상태, 천연가스 상태에 실으면 이 부피가 큽니다. 이거를 영하 한 50도로 얼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린다는 건 액체로 만드는 거죠. 얼지는 않습니다. 액체로 만들면 기체를 액체로 만들면 부피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거를 실어 날라서 다시 이제 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보여야 되는 게 본행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내부자들도 이 최고의 군단과 아주 알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그 한일 사료가요 엄청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2분기에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제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야 이제 과일도 굉장히 과일값도 많이 오를 거래요. 지금 과일 많이 사 드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조만간 이 곡물 가격 상승 관련해서 사료 관련 주식도 저희 내부자들에서 알차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